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워낙 큰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주라 어떻게 한 주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듯 합니다. 며칠 전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수류탄 몇 개를 던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핵폭탄급의 대형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는 그 후폭풍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도 상호 관세를 25% 맞아버렸고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영국 10% 등등 전 세계가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100불에 구입할 수 있던 나이키 운동화가 이제 곧 140불 가까이로 오를 것이라 예상되고 1500불에 구입 가능하던 아이폰도 2300불로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불 정도 하는 자동차는 거의 만불 정도가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미국을 구원해줄 슈퍼맨과 같은 사람일까요? 오늘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2164억 원입니다. 원화로 바꿔보면 5경 2888조 원에 해당됩니다. 저는 5경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듯 이만큼의 빚을 지고 있고 작년 한 해 재정적자만 해도 1조 8천억 달러, 원화로 하면 3천조 원입니다. 물론 미국이 기축통화국인데 뭔 걱정이냐, 돈을 막 찍어내서 막으면 되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제껏 그렇게 해왔고 달러를 찍어 빚을 막는 것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달러 가치의 신뢰도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기축통화국 자체의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 저는 트럼프의 일련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먼저 이쑤시개 하나 만들 만한 공장이 없는 미국의 초토화된 제조업을 다시 재건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입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여나가면서 국내적으로는 어처구니 없이 줄줄 새고 있는 국가의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미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지금 미국이 직면한 재정적인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묘책을 쓰시겠습니까?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식칼로 대충 상처 부위를, 문제되는 부위를 째서 문제가 되는 부분 드러내고 아카젠키 쓱쓱 발라서 꿰맨다면 환자가 아마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밀한 기계를 이용하고 능숙하고 경험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한다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한국에서는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의 가사로 제 생각과 소감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인의 이민 이야기는 시간이 이야기겠지요. 가든그로브 출장 첫날만 2억 원 이상 상품을 판매한 이야기.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2004년 1월, 시간이 이야기겠지요. 어느덧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도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미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리고 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할 때만 해도 참으로 많은 걱정, 번민과 고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숙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할 뿐이다.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월급은 저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에서의 지휘자 반주자 자리를 맡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신이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학교 생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아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엄마 아빠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란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편하지 않았는데, 신이의 오늘의 한마디로 그동안 이민을 와서 겪었던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아직도 영어가 능숙해질 때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아이로,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 시간은 약이라 했으니. 2004년 2월 가든그로브로의 출장. 며칠 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든그로브 지점의 개장을 알리는 5일장 행사가 있었다. 처음엔 그저 하루 2,000명 정도의 고객들의 방문을 예상하며 행사를 위해 가든그로브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처음엔 가든그로브까지 출퇴근을 생각했지만 300km의 거리를 5일 동안이나 출퇴근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이 되어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로 했다. 첫날 집에서 새벽 6시에 출발을 하여 가든그로브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오전 9시가 되어 오픈을 하자마자 시작된 총성 없는 전쟁은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잠시의 빈틈도 주지 않았고, 대략 5,000명 정도의 고객분이 매장을 찾아주셨고 첫날만 15만 불 정도의 매상을 기록할 수 있었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늘어선 줄이 얼마나 길었던지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당황이 되었다. 모든 영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니 이미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사장님께 이 근처에서 숙박을 하겠다고 하니 가든그로브 지사장님이 집에 빈 방이 많다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사장님 집에서 머물자고 제안을 하셨고, 가든그로브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얼바인 지사장님 댁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아침 식사 시간에 들려주신 이민생활의 보석 같은 경험담들은 참으로 많은 부분 나에게 큰 도움이 된 말씀들이었다. 5일 동안 한결같이 바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했는데, 특히 마지막 이틀은 15시간의 영업시간 동안 식사시간 15분을 제외하곤 계속 캐셔대를 지켜야 해서 참으로 힘이 들었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한가운데 서 있다는 보람에 힘든 일들을 모두 극복할 수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한국에서는 꿈꿔본 적 없는 일들이 이민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의 또 다른 재산으로 쌓여가는 듯 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새벽 2시 30분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으로 출발했다. 집으로 오는 동안 LA 다운타운의 거대한 빌딩 숲 야경의 모습은 나에게 아름다운 만큼이나 치열한 이민의 삶을 예고해주는 듯 느껴졌다. 2004년 2월 꿀같은 휴식과 하우스 이야기. 홈쇼핑 코리아에 입사한 후 하루도 쉼없이 뛰어온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업무는 익숙해졌지만 피곤은 자꾸만 쌓여가는 듯 했다. 가든그로브 행사를 마치고는 정말 하루를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사장님이 하루의 휴식을 주셔서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신이와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늦음하게 일어나 집 청소를 대충 하고 신이와 함께 근처 교회 장로님 댁에 들러 세차도 하고, 신이는 그곳에서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신이는 특히 오늘 시간들이 즐거웠는지 이 동네로 이사를 오자고 한다. 사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아무런 지식과 정보도 없이 그저 융자를 받아 집을 사고 열심히 융자금만 갚아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때의 철없는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이곳 캘리포니아는 현재 주택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어
우리 동네만 해도 방이 3개 정도 되는 2,000 스퀘어핏 정도의 집 가격은 40만 불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5만 불 정도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서 30년 상환 융자를 받는다 해도 한 달에 2,500불 정도, 많게는 3,000불 가까운 돈을 페이해야 하는 상황이니 내 집 마련은 정말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모든 것은 불확실했고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집이 생길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그래서 오늘 신이가 나에게 얘기한 예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소망도 현실이 될 것이라 믿어본다.